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단정해버릴까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첫인상이라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명작, 오만과 편견, 자존심과 편견, 그리고 그 너머에 피어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간단한 줄거리. 제인 오스틴. 영국의 시골 마을에 사는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총명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입니다. 어느 날 부유한 신사 빅리와 그의 친구 다시가 마을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빅리는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다시는 다소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차갑게 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의 첫인상 때문에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점점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 오해가 드러나고 다시의 진심과 배려를 알게 됩니다. 다시 또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변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자존심과 오해를 넘어 성장과 존중 위에 피어나는 사랑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일부 첫인상이라는 이름의 오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롱번 가에는 5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은 총명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한 만큼이나 엘리자베스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사람들은 겉모습과 말투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부유한 신사 찰스 빅리와 그의 친구 피츠 윌리엄 다시가 마을에 등장합니다. 빅리는 온화하고 친근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만 다시는 처음부터 차가운 오만함과 고고함을 풍깁니다. 사람들은 다시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립니다. 베넷 집안 역시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 밤 열린 무도회에서 다시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태도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봅니다. 그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말로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작은 선이 그어집니다. 저 사람은 교만하고 불쾌해. 그 한순간의 판단은 이후 사건들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첫인상에 흔들릴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단 몇 분, 단 몇 마디 말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전부를 규정짓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그 첫인상만으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이야기는 그 벽이 천천히 허물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진심과 배경을 조금씩 이해해가며 우리는 첫인상이 때로는 오해일 수 있고 편견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가? 혹시 나 역시 누군가에게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짧은 순간의 말과 표정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감정과 사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낸 판단과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첫인상 속 그림자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며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조용히 전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심은 천천히 드러난다. 그날 무도회의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오해는 앞으로 엘리자베스와 다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여정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힐링과 성찰을 선사합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해하고 다시 이해하며 마음을 여는 과정은 마치 가을, 밤에 천천히 깨어나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첫인상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판단, 그 속에 숨겨진 오해와 진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얻습니다. 2부 사랑은 자존심과 함께 자란다.
롱본 가의 5자매 중 둘째. 엘리자베스는 총명하고 유머러스하며 세상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반면 그녀의 언니 제인은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성으로 타인의 선의와 아름다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인의 마음은 따뜻한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작은 미소 하나에도 주변이 밝아집니다. 그녀의 사랑은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인과 빅리의 사랑은 맑고 순수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와 진심까지 세밀하게 읽고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하시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를 오만하고 고집 센 여성으로만 보았지만 그녀의 지성, 당당함, 솔직함이 점차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다하시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계급과 체면에 묶여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를 마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자존심과 사랑이 섞여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납니다. 결국 다하시는 감정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완전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뒤섞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베넷 가문의 신분을 은근히 낮추는 표현을 던지며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고백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을 참고 견디는 삶도 거부합니다. 이 순간 그녀의 자존심과 선택이 그녀 자신을 지켜주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랑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존중이 없다면 완전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연애의 갈등이 아니라 성장과 선택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때때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존심과 부딪히며 진정한 감정을 찾아가게 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지켜야 함을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거절하는 장면, 다하시가 자신의 부족함과 오만함을 돌아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용기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다해 느끼면서도 자존심과 자기 존중을 함께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첫사랑의 충돌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고 진정한 마음을 발견하는 여정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3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다하시는 어느 날 엘리자베스에게 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진심과 엘리자베스가 오해했던 모든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빅리와 제인이 멀어지게 된 이유, 위컴이라는 인물의 속마음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오만한 태도의 배경까지 그는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다하시는 이 편지로 자신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단지 진실을 전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 역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느낀 분노와 불쾌함은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신의 오해와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그를 오만하다고만 생각했지 그의 진심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성장을 보여주는 여정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쉽게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진 편견과 판단 오류를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며 한 단계 성숙합니다. 다하시 역시 달라집니다. 그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원래 리디아의 경솔한 행동으로 베넷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고 책임감 있는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용기,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는 성숙,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편지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처음의 오해를 넘어 한층 더 깊은 마음으로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오해를 마주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첫인상의 호감이 아니라 진심과 이해, 용기와 성숙이 엮인 깊은 결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배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편견을 내려놓을 용기, 그리고 사랑을 성장시키는 용기는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4부, 사랑은 존중 위에 피어난다.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마음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전의 오만과 오해는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겸손과 이해, 진심이 채워갑니다. 다하시는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백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우월감으로 마음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겸손하며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으며 그 마음은 엘리자베스의 눈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나 설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고도 함께 설 수 있는 힘,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밑바탕임을.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틱한 결말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성장한 뒤 맺어진 진정한 결실입니다. 다하시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내려놓았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선입견과 자존심을 넘어 상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사랑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때로는 오해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의 진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존중 위에 사랑을 피워냅니다. 이 결말은 단순히 행복한 결혼이라는 외형적인 의미를 넘어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전합니다.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의 격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존중과 이해, 배려 위에서 자라며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답게 꽃핀다는 사실을.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해집니다. 오만과 편견, 자존심과 편견을 넘어 서로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사랑은 우리에게도 삶 속 관계와 사랑을 바라보는 따뜻한 지혜를 남깁니다. 5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유. 오만과 편견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첫인상에 흔들리고 자존심에 상처받으며 사랑 앞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해와 편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오만은 내려놓을 수 있고 편견은 깨질 수 있으며 사랑은 성장할 수 있다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이자 자신과 상대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첫인상에 흔들리고 오만과 편견 속에서 서로를 오해했던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겪는 경험과 겹쳐집니다. 책장을 덮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 실수해도 다시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존중받는 사랑을 꿈꿔도 된다는 용기를 느끼게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돌아보고
다하시는 자신의 우월감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스스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며 상대를 마음속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라. 조금만 더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면 사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대적 배경 속 로맨스를 넘어 우리에게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용기, 오해를 내려놓고 진심을 마주하는 용기,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가 이 이야기를 200년이 넘도록 사랑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고 서로를 존중하는 순간,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따뜻하게 피어납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 작품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다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세요. 오만은 내려놓을 수 있고 편견은 깨질 수 있으며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존중 위에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명작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